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청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입니다.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원천, 바로 국민을 외면한 정권은 결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헌재 판결문 중 한 문장입니다. 윤건희 정권 3년, 특히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파탄은 국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사과와 반성, 성찰이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될 수 있고 경제가 또 잘 돼야 정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용 청구서를 소상히 밝히고 그 암울하고 끝나지 않은 유산을 청산함으로써 대한민국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총리님 잠깐 자리하십시오. 첫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병기 위원장님, 저하고 저 세미나를 같이 하셨었죠? 예, 독특하게 아담 스미스에서 그 고정경제학에서 연계를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에스모글로하고 로빈슨, 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인데요. 여기 존슨 교수까지도 있습니다. 저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 포용적 경제제도 함께 만나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밥이다.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동의하신가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포용적 경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평소에 결국 국가의 경제와 관련한 기능의 핵심은 트러스트와 시그널, 그러니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그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일관되게 어떤 신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민주주의적 제도,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런 것들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고 밥이다 하는 뭐 평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 그런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란 종식이 완료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입법기구도 있고요. 행정부 권력이 있고요. 사법부 권력도 있어요. 사실은 이 전체 체계가 권력을 위임받은 이 전체 권력의 체계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폭동 상태는 중단되었지만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밝혀지고 또 처벌까지가 마무리돼야 진정한 근원적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그러나 철저하게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내란 종식이 아까 민주주의가 밥이다, 경제다 라는 말과 또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주공화국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경제가 또 꽃을 필 수 있다. 이런 말과 연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정부가 새로 등장한 것만으로 100일 사이에 소비 심리가 바뀌고 주가가 다시 정상화되고 하는 것만 보아도 그냥 복잡한 이론과 상관없이
세상이 좀 정상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리 돌아가십시오. PPT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PPT가 띄워지니까 시간이 가네요. 네. 이제 제가 좀 비용 청구를 좀 하려고요.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에게 마이너스 144조, 저게 6일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반성과 사과, 성찰이 없어요. 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국가의 부가, 주식시장이 1,006조가 늘었습니다. 좋은 시그널 아닙니까? 행정부의 신뢰만으로도,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신뢰만으로도 이렇게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뭘 다른 거 한 거 없죠? 구윤철 장관님 1차, 2차 추경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생산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했습니다. 자, 12분기 연속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전년 대비 마이너스. 그러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저 증가율이 처음으로 뚫고 이제 0으로 왔습니다. 3년 동안 12분기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였어요. 이 책임들 다 어떻게 져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자, 소매 판매 지수 증가율 한번 보면은요. 이제 6월, 7월 치고 올라왔어요. 턴 어라운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좋은 시그널이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도 제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심리지수. 경제는 또 심리라고 하죠.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시장이 이제 국민들이 시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신호 아닙니까? 아직 기업 심리 지수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대내외 환경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턴 어라운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심리 관리를 시장 심리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 경제 심리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턴어라운드 되고 있죠. 네. 순환 변동치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불확실성 지수. 이게 비상계엄 여파 때 튀었다가 딱 이제 안정화 국면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자, 부총리님. 민주정부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어요. 지난 100일 동안에 경제 수장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제거인데 작년 2, 4분기 이후로 어쨌거나 하여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평상시에 마이너스 성장. 금년 1, 4분기가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정부 들어서는 일관되게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1,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견디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변화된 분위기를 더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어가자 해서요. 9월, 10월, 11월에서 릴레이 이어달리기 소비 진작 또 대규모 할인 행사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이 진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분야에 R&D 연구라든지 또 그리고 초혁신 경제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하고 같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확실하게 좀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총님 제가 그다음 PPT 한번 열어주세요. 저 PPT를 한번 보면은요. 네. 이제 힘이 필요합니다. 저거를 턴 어라운드 시켜야 돼요. 네. 지금 2% 미만을 성장한 게 오일 쇼크하고요. 외환 위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0.8% 성장한 거하고 코로나 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3년이 다 2% 이하로 성장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0.8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최근에 0.1을 올렸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것도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턴어라운드 시점,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차, 2년 차 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 때요. 지금 4, 4분기 그때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2.2조가 날라갔어요. 제가 원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 성장률 그 하락이 또 0.8%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1.9%에서 0.8% 하락하면서 25년에 내란으로 미친 경제 여파가 마이너스 25.2조예요. 27.4조. 최근에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던데 국민들이 저는 이거 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란 세력들에게. 9.27 장관님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는 하세요? 예, 뭐 국민들이 예. 아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기존 전망이 보시면 정말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25년 경제 성장률 기존 전망 한번 보세요. 기재부 2.2 7월 3일 날, 한국은행 11월 28일 비상계엄 직전이에요. 1.9%, KDI 2.0%, 국회 예산정책이 2.2%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딱 떨어지고 나서 기재부 내렸죠. 한국은행 내렸죠. 두 번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5월까지 여파가 지속되니까 또 내렸어요. 그 다음에 KDI 내렸죠. 또 내렸어요. 이게 우리뿐만입니까? 자, 저기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쭉 그 글로벌 IB들 경제 성장을 내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속 그 이후에 직후에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 내란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월, 6월 한번 보세요. 이제 상향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관세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 국무총리님 말씀대로 내란 정식은 다 안 됐습니다. 이 여파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주주의가 회복함으로써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네. 지금 네. 심리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도 5달 만에 캐피탈 스탁이 바뀔 리가 없죠. 레이버가 노동시장이 갑자기 5개월 만에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왜 잠재 성장이 내렸는지 저것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캐피탈과 레이버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걸 내렸어요. 계속 내려질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난 3년 뼈아프게 우리 기재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맨 첫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맨 첫 PPT. 네. 저기 GDP거든요. 네. 정부 사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 사이드에서. 자, 저기서 나타나지 않는 민주주의의 힘이 GDP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그 다음에 이를테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무상교육, GDP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들어갈 거예요. 네. 이런 창의력들을 어떻게 그 평가를 할까요? 자, LH에서 서민들에게 그 복지 혜택으로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시장 가격보다 낮죠. 그러면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공사, 톨게이트 이쪽에서 받는 도로공사가 받는 톨게이트 비용하고 민간이 받는 톨게이트 비용의 차이가 있죠.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데 이거는 GDP가 또 언더 에스티메이트 된 거 아닙니까? R&D 정부가 투자를 해 주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정을 하진 않지만 정부를 너무나 경제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혹은 작은 정부를 원하는
또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인 정부, 강한 정부, 민주정부. 이런 정부를 또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저는 이전에 윤석열 정부 3년과는 매우 달라져야 된다.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유능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외부 효과. 지금 GDP에 네거티브 외부 효과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를테면 탄소, 기후위기. 우리가 따로 한번 지표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탄소 가격은 이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극복하는지. 그래서 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뭐 저희들이 외부 불경제 또 외부 경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 기후 위기 관련한 탄소 문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이거 개량화 좀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짜 우리 경제 앞으로 미래에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수치와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 용역도 좀 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후 변화 또 저탄소에 대응하는 그런 경제, 아주 강한 경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트라이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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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